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 전치모를 통해서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회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모터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전기 기기와 관련이 있겠죠. 동기 속도, 회전 자개 속도, 그리고 회전자 속도가 도대체 뭔지 정리가 잘 안 되셔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면 이 영상 내리도록 할 거니까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모터는 농용 유도 전동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얘가 회전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회전자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모터를 보면 여기다 건선을 이렇게 쭉 감아놨죠. 얘가 회전하니까 얘는 고정돼 있겠죠. 그래서 얘를 고정자, 얘를 회전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동기 전동기와 전동기와 유도 전동기 차이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동기 전동기와 유도 전동기는 이렇게 고정자가 있어요. 고정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건선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다 감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감아서 세 상을 이쪽으로 이렇게 쑥 뺀 거예요. 그래서 이 결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Y 결선이 되고 이제 델타 결선이 되는 건데, 우선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이게 고정자 건선이라는 거. 고정자 건선이라는 거. 고정자 건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건선이 이렇게 감긴 겁니다. 여기서 A상이면 A상을 쭉 가져와서 이쪽으로 A 다시, 여기서 B상이면 여기 B 다시, C상이면 C 다시, A, B, C, A, B, C면 여기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B, C상에 이렇게 전원을 3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고정자, 고정자 또는 전기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정자 또는 전기자. 전기자는 발전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로 사용이 되면 얘네들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여기다 써놓을게요. 그리고 동기전동기는 왜 동기냐? 우선 동기전동기를 설명드리면, 동기전동기의 이 회전되는 부분은 뭘로 되어 있냐면 계자, 즉 자속을 만들어내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이해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건선을 감아 놓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게 동기전동기예요. 외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넣어줘요. 그러면 건선이 감겨져 있고 전기가 들어가니까 이 계자 부분은 뭐가 되죠? 전자석이 됩니다. 이게 동기전동기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석이 돼서 이제 회전을 할 땐 얘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전을 하냐? 자, 요 A, B, C 상에 3상을 집어넣습니다. 3상을 인가를 해줘요. 그러면 교류는, 3상이면 교류겠죠? 교류는 얘가 A상이면 120도 위상차를 갖고 B상이 이렇게 뒤따라옵니다. 이렇게 뒤따라오고, 그리고 또 B상과 120도 위상차를 갖고 여기가 180도니까 240도 한 이쯤에서 이렇게 갑니다. 이 그래프가 뭘 나타내냐면 전압의 크기,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여기가 시간, 여기가 전압의 크기, 전류의 크기. 그래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A상, B상, C상이라고 하면 A상이 이렇게 점점점 커지다가 줄어들 때쯤 B상의 전압이 이렇게 커져서 줄어들고, C상의 전압이 줄어들고, 즉 시시각각으로 A, B, C 상의 전압의 크기는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류의 크기 역시 달라져요. 자, 그러면 여기 A상을 인가를 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이쪽에 전원이 들어가요. 그럼 얘 역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개가 발생하죠. 그 자개가 발생한다는 건 자석을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 여기 있을 때는 이만큼 시간이 지날 때는 얘가 전압이 제일 크기 때문에 자석을 끌어다니는 힘이 제일 크겠죠. 그런데 이 시간대는 B상에 있는 전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힘이. 그죠? C상에 흐르는 전류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여기 흐르는 전류나 전압을 봐도 얘만큼 크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센 부분 쪽으로 예,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얘는 이미 전자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압을 인가하면 얘도 얘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주변에 자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개가 자석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3상 이렇게 크기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크기가 처음에는 이 부분이 제일 컸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일 큰 부분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제일 큰 부분이. 예. 근데 자석을 끌어다니는 힘이 제일 큰 부분이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석이 된 계자 부분이 동기전동기에서 얘기하면 회전자입니다. 회전자가 이 제일 큰 자개의 세기에 따라서 쭉 따라서 끌려가기 때문에 회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회전자가 회전하는 속도를 회전자 속도, 네, 회전자 속도라고 하고요. 이 자개 크기가 회전하는 걸 회전자개, 자개가 회전한다고 그래서 회전자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회전자개는 그럼 우리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회전자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전자가 회전하는 건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회전자의 속도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회전자의 속도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개가 회전하는 걸 회전자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기전동기는 왜 동기전동기라고 하냐면 동기, 속도가 같다. 속도가 같다 해서 동기전동입니다. 뭐랑 같다고요? 회전자 속도와 회전자개 속도가 같다 해서 동기전동기라고 부릅니다. 자석은 서로 붙거나 살짝 떨어뜨려 놨을 때 자석을 끌어당기는 힘이 세면 바로 따라가죠. 자석은 바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때 자석을 끌어들이는 자개와 자석이 전자석이 된 계자 부분, 회전자라고 했어요. 이때 전동기에서의 계자 부분은 회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자 회전형 이렇게도 부릅니다. 아무튼 이 전자석이 된 이 회전자 부분이 속도가 거의 일정하게 같게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동기전동기에서는 역률이 1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동기전동기고요. 동기전동기의 회전자는 전자석이 된 계자가 회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도전동기 볼까요? 유도전동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농형 유도전동기와 권선형 유도전동기로 나뉩니다. 네, 농형 전동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생긴 것 같이 이 안에 보면은 얘랑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 둥그렇게 다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람쥐 쳇바퀴 이런 거를 농형이라고 해요. 농형. 다람쥐 쳇바퀴 보시면 사다리처럼 이렇게 돼 있고 양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다 붙어 있죠. 네, 이런 형태를 농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생겼다 해서 농형 전동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권선형 전동기는 뭐냐면 요 안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권선을 다 이렇게 감아놔요. 그래서 감긴 권선이 회전자로 들어간다고 해서 권선형 전동기, 권선형 유도전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전동기는 이 자개, 회전하는 자개 속도와 회전자의 속도가 같아서 동기전동기라고 했죠. 그런데 이 유도전동기도 똑같이 이렇게 권선을 감아놓고 자개가 회전합니다. 이거 역시 회전자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유도전동기의 원리는 뭐냐면 이 회전자개의 변화, 회전자개가 여기의 크기가 10이면 요 뒤에는 뭐 9, 뒤에는 8, 뒤에는 뭐 7, 뭐 하면서 뭐 다시 뭐 5, 다시 뭐 7, 다시 8, 9, 10 해서 이렇게 커지겠죠? 예,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자개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권선이나 이런 농형, 이런 철덩어리들이 감지를 하면 여기에 자개가 변화하는 힘 때문에 본인도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개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어나는 변화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고 그 힘으로 인해서 회전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이 회전자개의 변화량 때문에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회전자개와 똑같이 이동하지 않고요. 회전자개보다 약간 느리게 회전합니다.
예. 유도전동기에서의 회전자는 회전자계보다 약간 느리게 회전해요. 얘가 유도전동기라고 하면 여기 권선을 이렇게 감겠죠. 그러면 회전자계, 자계가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이때 회전자계가 이쪽에서 이렇게 회전한다고 하면 회전자는 한 요 정도 차이를 내고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차이를 슬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슬립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이 차이를 슬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전동기에서는 슬립이 없고요.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립 관련된 문제는 유도전동기 파트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예. 오늘 너무 깊게 들어갔죠? 오늘 원래 설명드리려는 내용은 자계가 회전하는 속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계가 회전하는 속도를 회전자계 속도라고 하고, 이 동기속도는 뭐라고요? 회전자계 속도와 회전자의 속도가 같은 속도를 동기속도라고 합니다. 즉, 동기속도는 회전자계 속도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동기전동기에서는 회전자의 속도와 회전자계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동기전동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유도전동기에서는 회전자계의 속도보다 회전자의 속도가 약간 느리게 돈다는 거. 이 회전자계 속도와 회전자가 똑같이 돈다면 자계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회전자가 느끼는 회전자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자계 변화가 있으려면 약간 늦게 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유도되는 유도력에 의해서 회전하는 게 유도전동기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유튜브 멤버십 강의, 전치모 멤버십 강의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유튜브 멤버십 강의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여러분 납격 전기기사 필기책이나 멤버십 강의 보시면서 이런 내용, 어떤 내용이든 괜찮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정말 막히는 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를 통해서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